반갑습니다. 강남선비고요. 오늘도 대한전선 주가 전망 도와드릴 건데요. 요즘에 주식 영상 속에서 얼굴이 없다면 그 영상은 피싱 영상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수백만 원의 회비를 원하고 이런 분들이 계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영상은 조심하시고 여러분들에게 큰 피해가 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지금 이제 대한전선 주가 전망을 도와드릴 건데요. 접점과 고점, 그러니까 고점, 최근 고점을 낮추고 저점을 높여가면서 응집하는 시간을 만들고 있습니다. 보통 차트에서 이런 흐름을 만든다면은 위로 가든 아래로 가든 굉장히 큰 흐름이 만들어질 확률은 높습니다. 지금 대한전선은 제가 차트 분석과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 그리고 모멘텀 분석을 계속 말씀드리는데, 기술적 분석은 여러분들 여러 가지를 보는 게 아니고 그 기업의 주가의 흐름이 변동성이 다 다릅니다. 가령 이런 거예요. 삼성전자의 주가의 변동성은 하루 평균, 주당 평균, 월별 이 변동성이 대한전선과 같을 수는 없습니다. 어느 정도는 비슷할 수 있겠지만 100% 같을 수는 없어요. 반면 삼성전자 내에서는 어느 정도 비슷합니다. 평균적으로 이 삼성전자의 주식은 10%대 하락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사라는 얘기가 아니고, 삼성전자가 물론 사면 수익이 굉장히 괜찮게 나겠지만 대한전선을 저는 이제 좋게 보는 이유는 장기적인 관점입니다. 단기적인 관점은 횡보를 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것도 저는 좀 빨리 끝나지 않겠느냐 희망이 있습니다. 근데 일단 이제 2분기 실적에 대해서 기대치를 우리가 한번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 제가 이제 제 영상을 최근에 꾸준히 보신 분들은 항상 이제 실적이라는 게 발표 전후에서는 그 실적 발표 전후에서 굉장히 크게 오른 주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는 부분이 뭐냐면은 실적이 크게 증가한 종목인데 주가의 흐름도 크게 올라갈 만한 차트가 좀 아름다운 주식을 선택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최근에 계속 말씀드린 부분이 뭐냐면은 이 기업, 그러니까 대한전선의 주가의 흐름을 볼 때 영업이익률이 가장 높아지는 시점, 그리고 잉여현금 흐름이 가장 안전하게 만들어지는 그 시점, 그렇게 보셔야 되는데, 일단 영업이익률을 이 회사가 과거에 오랫동안 2~3%대에서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주식은 저는 이제 하이라이트가 4% 이상 뽑을 때, 영업이익률이 평균 2% 이하였는데 이제 3%, 4% 이상 뽑을 때, 그때가 조금 주가의 흐름이 탄력이 붙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져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역사적으로 봐도 엔비디아가, 애플 이런 주식들이 시가총액 1위를 달성할 때가 이 주식, 그러니까 이제 대한전선은 3%인데 영업이익률이, 엔비디아는 이제 여기서 보시면은 40%, 50%.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영업이익률이 높은 주식을 사는 게 훨씬 더 좋을 수 있는데요. 일단 대한전선 주가 전망을 해드릴 건데, 영업이익률이 가장 높아지는 시점이 주가가 굉장히 탄력 있게 붙습니다. 그리고 시가총액 1위의 흐름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은, 과거의 영업이익률 대비해서 5년 평균 영업이익률 대비해서 24년 1분기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높아진 그런 기업을 찾아내시면은 그런 기업들로 수익이 좀 꾸준히 무난하게 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교육을 우리 빅데이터 클럽 멤버십에도 도와드렸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 대한전선뿐만 아니고 여러 기업들의 어닝 컨센서스도 잠시 후에 안내해 드릴 겁니다. 이 실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2분기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여기서 280억 잡아놨는데 300억 이상 나오는 게 대한전선의 주가 흐름에서는 가장 좋은 흐름이 될 것이고, 만약에 이제 어닝 쇼크, 예를 들어 100억대 영업이익이 나온다 그러면 대한전선은 조금 출렁여서 13,000원, 13,000원이 조금 하회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기서 끝이라고 보기는 곤란하죠. 만약에 그렇게 최악의 상황이 된다고 해도. 그 이유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은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원자재는 전력 수요를 뒷받침하는 구리와 우량용 공급이 부족하다 해서 미래에셋 증권사 리포트가 있었는데, 전력 설비 확대는 이를 뒷받침 없이는, 원자재 없이는 불가능하다. 뒷받침 해야 되는 이 구리의 전체 수요는 절반 이상이 전력 인프라 관련 수요인데, 그리고 이제 중국 수요인데, 구리의 시장은 최근 급등 이후 단기 조정 중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강세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구리에 대해서도 매수 관점으로 봐야 된다 했어요. 그래서 구리 관련주로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지금 LS하고 대한전선이라는 얘기도 아주 오랜 시간 말씀드렸고,
실제 LS 같은 경우는 지난 2월부터 4월 사이에 계속 우리 빅데이터 클럽 멤버십에 교육을 시켜드린 종목이죠. 최근에 이제 KCC를 제가 29만 3천원 이하에서는 계속 매수하라고 6월 19일, 5월 7일부터 6월 19일간 계속해서 교육을 시켜드린 기업입니다. 특히 이제 한전산업도 일주일간 내내 말씀을 드렸고, 한전산업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제가 말씀드린 구간이 1차 매수, 2차 매수를 12,200원, 9,600원 이런 데서 했어요. 그리고 14,000원을 매도하라고 했어요. 그렇죠? 이것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선생님도 막 이런 데서 제가 사라고 한 게 아니에요. 이런 눌림목에서 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주식을 살 때는 눌림목에서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LS하고 LS 일렉트릭, 여러분들 전기차와 AI의 공통 부문은 전력 인프라가 될 것이다 해서 LS 일렉트릭을 78,000원에서 계속 매수하라고 3월 내내 말씀드렸고, LS 같은 경우도 매수 못한 분들이 있을까봐 2월 달에 매수하라고 했는데 3월 달에 LS 4월 달에 계속 12만원에서 매수를 하고, 그렇죠? 한번 쭉 갖고 있어 봐라 얘기를 드렸는데 12만원에서 LS를 매수했더니 19만원까지 올라가고요. LS를 여기서도 지금 이 박스권을 돌파하고, 당시에 국민연금 지분이 굉장히 인상적이다. 그래서 이 LS 같은 경우는 한번 갖고 계시면 쭉 갖고 있다 보면은 큰 수익이 날 확률이 매우 높다 했는데 9만원, 10만원 라인에서 계속 매수하라고 했는데 그저 19만원까지 갔죠. 저는 이제 지금 관점에서는 LS를 사라는 얘기는 하진 않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한전선과 LS는 저는 이제 좋게는 봅니다. 자, 보세요. 구리시장의 최근 급등 이후 단기 조정 중이지만 중장기적으로 강세 가능성이 높고, 중장기 강세 요인은 TC 가격 급락으로 인해 전제동 공급의 확보가 어렵고, 최근 구리광산 개발업체들의 캐패스 감소로 동정광 수급이 타이트해질 가능성이 높다. 15년 이상 구리광산 개발 리드 타임을 고려하면 장기 공급 부족이 지속될 전망입니다. 장기간 쇼티지가 지속될 가능성, 그리고 15년 이상의 구리광산 개발 리드 타임이 있기 때문에 이 구리광산 개발에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 구리 관련주인 프리포트 맥모란이라든지 이제 글로벌 기업 드러켄 밀러가 이제 투자액에서 상당히 유명했잖아요. 드러켄 밀러가 이제 엔비디아를 매도하고 프리포트 맥모란을 매수했는데, 여기서 보시면 이제 글로벌 이제 미국 주식 같은 경우도 제가 빅데이터 클럽의 멤버십에 교육을 시켜드렸는데, 퍼스트솔라, 지베르노바, 퍼스트솔라는 태양광유, 지베르노바는 원자력이고 베르노바라고도 합니다. 베르노바입니다. 버티브 홀딩스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1차 전지 공장이 불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열감, 그 냉각장치 이런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회사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버티브 같은 회사의 사업 모델을 갖고 있는 게 LG전자라든지 뭐 나노팀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 프리포트 맥모란 같은 경우가 구리 관련주고, 이런 회사의 주식이 유틸리티 관련주들이 향후에 전망이 괜찮다. 그래서 우리 빅데이터 클럽 멤버십에 미국 주식 같은 경우도 영업이익률이 OPM 기준 30%를 이렇게 넘어가는 회사들이 있는데, PER 기준으로 굉장히 낮은 기업들이 무엇인가 해서 버스솔라, 프리포트맨과 네스트라 에너지 같은 기업을 이렇게 교육을 시켜드립니다. 일단 대한전선 같은 경우는 챗GPT 활용해 지금 사무직 근무자의 업무 양상추이를 보면은 일회에서증권 리포트에 의하면은 AI 미사용해서 16분 25분이 더 걸려요. 그래서 6개월 후 24년 6월 6개월 후 이렇게 보면은 IT 금융 교육 쪽에서 지금 압도적으로 AI가 필요한 상황인데 특히 2020년에 들어서 데이터 센터는 아마존하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전 세계 점유율이 66%고 여기다 구글이 합치면 이제 77%고 뭐 이렇습니다. 근데 이제 아마존하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압도적으로 20년 이후부터 데이터 센터의 면적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 그래서 클라우드 대기업 평균 연간 투자 성장률은 약 30%인데, 그러니까 사실상 데이터 센터로 인해서 여태까지 반도체 호황기가 있었는데 지금부터는 AI 반도체 호황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주가가 시가총액 1위까지 돌파한 계기가 된 거죠. 그쵸? 엔비디아가 없으면 AI 데이터 센터를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면은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 오라클이 조금 이제 약진할 수 있는 거고, 그죠? 메타 오라클이 약진할 가능성이 있는 거고, 지금 여전히, 그쵸? 여전히 보시면은 아마존, 구글이
그죠?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가 상당히 좋은 흐름이다. 그죠? 향후에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이런 이유는 엔비디아에서 AI 신약 개발 플랫폼이라든지 엔비디아 3D 워크프로 플랫폼이라든지 이런 이제 데이터 이 AI 칩을 갖고 이런 것들을 솔루션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검색 방식별 전력 소모량을 보면은 구글 검색은 0.3인데 구글 AI 검색은 6.9다. 그럼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거의 10배 이상이다. 전력 소모량이 이렇게 많이 필요한 상황에서 특히 이미지 생성은 여기서 보시면 1453이죠. 그러니까 기존의 텍스트를 1로 봤을 때 그러니까 1000배가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미국하고 EU, 중국이 다 데이터 센터 전력 소비량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핵심이 뭐냐면은 전력, 인프라, 전선, 그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원자력이라든지 태양광이 에너지를 만들어서 이런 것들을 공급해야 되는 거죠. 데이터 센터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블랙아웃이 되고 지구는 멈추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통상적으로 전력 수요는 보시면은 지금 이 전력 수요라는 게 평균 30년, 40년 정도 저는 이제 그게 그 투자 흐름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 슈퍼 사이클이 이제 진행되는 건데 대한전선을 그러면은 제가 이제 기존에 계속 15,000원과 16,800원 중요하다고 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말한 시점이 이제 16,800원, 15,000원인데 16,700원 부근에서 계속 저항이 생기죠. 그러면 여기서 15,000원에서 한번 사고 16,800원에서 사고 그 중간 지점인 15,900원에 3분할 매수하신 분들은 당연히 16,700원이 갔으면 수익 구간이니까 여기서 일부 매도하고 다시 사는 전략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이제 디테일하게 하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이 마이너스 10%, 20% 그냥 하고요. 혼자 주식하는 분들은 대다수가 올라갈 때 쫓아 사기 때문에 2만원, 19,000원, 18,000원 사놓고는 난 여기서 2배 먹을 거야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 주식을 사야 되는 시점은 이 시점이었어요. 13,500원 또는 12,000원 이런 라인이었어요. 왜냐면은 처음 박스권을 돌파하는 시점이 정확히 4월 5일 거래대금이 7,500억, 7,800억이 터졌습니다. 평균적으로 거래대금이 2,000억, 3,000억 이상 터지면서 박스권을 돌파하면은 그 라인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냥 장기적으로는 그래요. 그러니까 뭐 물론 이제 100%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장기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장기적으로. 그래서 대한전선도 이렇게 흐름이 이렇게 쭉 만들어지지만 여기서 보시면은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 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종목들 예를 들어 제주반도체라든지 뭐 여러 종목들이 있는데 그런 종목들의 캔들 또한 비슷합니다. 예를 들어 이 캔들하고 오픈에지 테크놀로지를 제가 2월 8일, 2월 7일에 실적 발표를 하고 그때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했다 해서 이때 당시만 해도 반도체 IP 무슨 얘기냐면은 미국에서 ARM홀딩스의 주가의 흐름이 굉장히 탄력이 좋았습니다. 단기로 탄력이 좋았는데 ARM홀딩스 이 오픈에지 테크놀로지도 2월 7일 저녁 장 마감하고 실적 발표를 했는데 어닝 서프라이즈로 했습니다. 그러면 2월 8일 오픈에지 테크놀로지와 대한전선의 여기서 보시면 4월 5일의 주가의 흐름은 그쵸 캔들 자체로만 봤을 때 비슷합니다. 바로 올라가기도 하지만 대한전선은 아무래도 여태까지 이제 유상증자도 있었고 기업의 이제 펀더멘털이 조금 확실치 않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흔들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한번 흔들렸다가 이런 식으로 쭉 11,000원에서 20,000원까지 쭉 올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가의 흐름은 항상 이런 캔들을 좀 유심히 보시는 게 좋겠고 물론 이 캔들도 상당히 유의미한데 1조 5천억이 터진 캔들인데 이 캔들 이후에도 바닥권에서 지지를 하고 정말 운이 안 좋아서 2분기 실적이 안 좋아지면 살짝 흔들릴 수도 있겠지만 그 지점에서가 역사적인 저점을 만들 가능성이 높다. 제가 일단 우리 빅데이터 클럽 멤버십에서는 항상 교육을 시켜드리는 부분이 뭐냐면은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거나 성장률이 높은 기업에 대해서 계속해서 교육을 해드려요. 성장률. 그래서 이 주가의 흐름이 역사적 PBR이 저평가인 상태인 대한전선 같은 종목도 굉장히 좋고 향후에 2만원을 넘어가고 저는 이제 대한전선이 3만원
대한전선 같은 경우는 그쵸, 시총 대비 매수 순위가 상당히 높은데, 저는 이제 2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여러분들이 한번 주목해서 봐야 될 기업들을, 이런 거를 미리 공부를 하셔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에너지 섹터 중에서는 GS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서 보시면은 그쵸, 원래 3,900억 영업이익이 잡았는데 4,900억까지 거의 컨센서스가 서프라이즈를 기록할 확률이 높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죠. 그리고 특히 이제 LG전자 같은 경우도 9,700억 잡혀 있는데 1조 1,000억까지. 그래서 이 항상 이제 컨센서스 같은 경우는 여기서 보시면 LG전자를 잠깐 살펴보면은 분기 실적으로 9,700억 잡았는데, 만약에 1조 1,000억 잡아, 그러면 전년 동기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7,000억에서 1조 1,000억이 나오면은 이건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겠죠. 그죠? 그래서 마찬가지의 논리로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만약에 여기서 보시면 GS도 3,900억인데 4,900억이 잡혀, 이게 이제 최근에 이제 대왕고래 관련주 그렇게 잡혔는데, GS도 여기서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3,900억 뭐 4,900억 이렇게 바뀌면은, 그죠? 이게 이제 별도겠죠, 별도. 그렇게 바뀌면은 뭐예요? 어닝 서프라이즈를 엄청나게 기록하고, 그거에 따라서 주가는 탄력 있게 상당히 세게 올라갈 확률이 높겠다. 그죠? 그러면서 이제 주가의 차트 모양도 좋은 걸로 접근하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대한전선 같은 경우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할 거라는 얘기가 나오지는 않고 있어요, 현실적으로. 그러다 보니 지금 단기적으로는 계속 장기적 뷰에 의해서 이 주식을 매집하는 거는 저는 나쁘진 않다고 보는데, 한 번 더 흔들릴 때 그때 더 매수한다는 생각을 가지셔야 되고, 만약에 여기서 물리신 분들, 제가 여기서 사면 마이너스 30% 물리니까 빅데이터 클럽에서 매집주를 지금 잡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매집주를 사면은 수익이 난다 했는데, 이 매집주는 지금 한 달 동안 지금 벌써 40%나 올랐어요. 근데 이제 보시면은 최근에도 6월달 내내 제가 사라고 한 게 KCS, 5월달, 6월달 KCS를 우리 빅데이터 클럽 멤버십에 5월 7일부터 계속 교육을 시켜드린 종목인데, 5월 30일부터 강조한 부분이 물량 없으면 계속 매수하라. 뭐냐면 29만 3천 원에 매수하라고 했거든요, KCC를. 근데 이제 KCC 같은 경우도 2분기 전망이 상당히 지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제가 매수하라고 했고, 지금 5월 31일부터는 계속 뭐라고 했냐면, 이게 조금 아쉽지만 매수를 해 놓으십시오 했는데, 29만 3천 원을 그어 볼게요. 그리고 28만 원 라인에서 또 매수하라고 했어요. 여기서 매수를 제가 이때부터 계속 매수를 하라고 했더니, 이날부터 계속 매수하라고 했습니다, 이 봉 이후에. 그러면은 이 KCC 같은 경우도 이 주식에 갖고 있는 고유의 특징은 뭐냐면은, 이런 캔들, 이 정도의 캔들이 만들어지고 나서는 대세적으로 한두 달 올라간다. 그러면 KCC 같은 경우도 2분기에 어떤 이제 서프라이즈를 기록하고 2분기 이후부터 전망이 계속 좋다는 이슈가 계속 나오면은, 당연히 뭐예요? 주가의 흐름은 이런 라인까지 올라가겠죠. 그죠?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여러분들이 빅데이터 클럽 멤버십에 같이 공부하는 게 좋죠. 24년 1분기 영업이익은 1,000억, 컨센서스를 40%나 상회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KCC 같은 경우도 지금 1분기 영업이익이 컨센서스를 40%나 상회했는데, 이렇게 이제 컨센서스를 영업이익률이 상회하는 종목, 에이프릴바이오 같은 경우는 1월 9일부터 3월 10일, 3월 22일까지 제가 뭐라고 했냐면은 22,000원을 돌파할 거니까 14,000원 라인에서는 계속 매수하라고 했어요, 에이프릴바이오를. 왜냐면 이게 이제 바이오텍으로 제가 찍어드린 게, 우리 빅데이터 클럽 멤버십에 여러 개씩 찍어드린 게 아니고, 몇 달 전에 이제 알테오젠, 특히 2월 23일에 제가 교육을 시켜드렸고, 리가켄 바이오를 그때 이후에 알테오젠은 올라오고, 리가켄 바이오도 이게 이제 오리온 홀딩스인가요? 이게 그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OCI, 그쵸? OCI 그룹. 리가켄 바이오는 제가 알기로는 오리온 홀딩스. 그래서 이제 이런 기업들이 양강인데, 에이프릴 바이오 같은 경우가 다크호스가 될 가능성이 높다 해서 14,000원에서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게 뭐였냐면은, 이때 당시에 계속 말씀드린 게 여기서 매수해 놓으십시오 했습니다. 그죠? 여기서 매수해 놓으십시오.
그래서 선생님들이 주식을 사실 때는 항상 어떤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유의미한 캔들이 나오는 걸 주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캔들에 의해서 거래대금이 좀 적다 하면은 조금 많이 흔들릴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테마주다 하면 또 많이 흔들릴 가능성도 높고. 근데 이제 대한전선은 테마주입니까? 테마주라기보다 지금 이미 여기서 보시면 박스권을 돌파한 시점이 이 시점이었고, 여기서는 이미 2배 가까이 올라갔기 때문에 여기서는 좀 쉬어가는 과정. 평균적으로 쉴 때는 마이너스 30% 내외 쉬기 때문에 여기서 보시면 마이너스 30% 이미 쉬었고, 그러다 보면 여기서 이제 횡보하다가 저는 올라갈 확률이 높다라고 보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근거 중에 하나가 구리 가격이 반등을 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을 것인데, 그때 이제 같이 반등할 확률이 높고, 그 전에는 2분기에 대한 기대감이 큰 기업들, 그 기업들이 좀 올라갈 확률이 있고, 그 기업들은 우리 빅데이터 클럽 멤버십에서 교육하고 있는 이런 종목들. 그래서 선생님들이 결국에는 주식이라는 거는 지금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이 주식을 할 때 단타 단기 뭐 이런 관점도 굉장히 중요한데, 장기적으로 과연 어떤 기업들이 향후에 실적이 높게 나타날 확률이 높은가, 그리고 이거를 이제 종합해서 공부를 미리 해놔야 되고, 태성 같은 경우는 애플 관련주라고 제가 이미 어떤 캔들, 이것도 똑같아요. 대한전선과 똑같은 캔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태성 같은 기업은 좀 소형주인데, 이것도 제가 이때 당시에 얘기했잖아요. 5월 9일. 그렇죠. 지금은 태성 얘기하지 않습니다. 지금 얘기하지 않아요. 이미 다 올라간 거는 여기서 더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더 올라가고는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거시적인 뷰라는 거는 계속 공부를 하셔야 되고, 꾸준히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빅데이터 클럽 멤버십에서 매집주 이런 거 이제 같이 공부하는 게 좋겠다. 오늘도 빅데이터 클럽은 이렇게 수익 축제였는데요. 지금 며칠 연속 큰 수익 거두시고요. 손실도 이렇게 실제로 인증해 주고 계시죠. 42만원 수익이고요. 그리고 현대오토에버, LS 인터내셔널 190만원 이렇게 또 수익이 나신 분도 계시고요. KCC 수익이 나셨습니다. KCC는 아주 오랫동안 빅데이터 클럽 멤버십에 교육을 시켜드린 종목입니다. 고려한 97,000원, 68,000원, LS 인터내셔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수익이 나고 있는데, 특히 수익 인증을 일주일짜리 해주시면서 수익률보다 조금씩 올라가서 너무 기쁩니다. 누구나 주식을 하는 분들에게 수익이 나길 바라겠죠. 저 역시 그랬는데, 요즘은 평균 1시간 정도 주식 공부를 하는데 시간 투자를 합니다. 차트 공부, 테마, 흐름, 기업 분석, 차트도 아주 기초부터 다시 천천히 공부를 해보니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장대 한봉, 음봉, 윗꼬리 캔들. 그래서 불철주야 노력 많으신 선배님 정말 고맙습니다. 강남 선배님이 안전하고 정확한 좋은 기업으로 추천해 주시니 그것만 하나만 얼마나 주식하기 쉬운 거 아니겠어요. 오늘은 장이 좀 빠졌지만 그 와중에도 선배님 종목은 든든한 버팀목 같아요. 일주일 수익 내서 인증 또 올릴게요. 이렇게 수익이 꾸준히 나오고 계신다고 인증을 해주고 계시죠. 오늘 빅데이터 클럽 마녀공장, 화신, HPSP 이런 종목들로 수익이 나셨습니다. 226,000원, 그리고 다 합치면 또 한 40만원 돈 수익 나셨고, HD현대중공업 장기 전망이 매우 좋습니다. 10만원 가까이 수익 나셨네요. 9만원인가요? 마녀공장, 화신 합쳐서 또 50만원 가까이 수익 나셨고, 화신 16만원, 월요일이라 일 많고 해서 힘들었는데 이렇게 수익이 나서 금융치료를 해주시니 힘이 나네요. 감사합니다. 미가캔바이오 50만원, 에이프릴바이오 40만원, 마녀공장 396,000원 이렇게 이제 또 큰 수익이 오늘도 나셨습니다. 오늘도 빅데이터 클럽은 수익 축제하는데요. 한 주간 또 450만원 버신 분 계시고요. 특별히 마녀공장을 집중적으로 저가 매수를 잡아주는데 66만원 수익, 대한전선 28만원, LS 11만원, 53,000원, 49,000원 일주일간 330만원 수익 나신 분 계시죠. 평균적으로는 뭐 2-3천만원 해서 한 일주일에 330이니까 굉장히 큰 돈을 버신 것 같네요. 마녀공장 이렇게 수익, 마녀공장 40만, 마녀공장으로만 2번 수익 냈네요. 좋은 종목 어쩜 이렇게 매수 가격을 잘 잡으시니 매번 수익 나는 게 신기하네요. 50만원 버셨고요, 32만원 버셨고요, 마녀공장 3%, 그죠? 이렇게 꾸준한 성과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빅데이터 클럽 멤버십에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빅데이터 컬러 오늘도 14만원 LG노텍 보셨고 35만원 보신 분, 그리고 230만원 마녀공장. 여기 이제 마녀공장은 어제 수익이 나신 거를 수익인 중에 저녁 늦게 해주셨고요. 500만원 수익 나셨고 200만원. 사피엔 반도체 17만 9천원, SK이터닉스 8만 8천원, JS 코퍼레이션, 퍼먼 퓨어스 12만원 이렇게 수익이 이어지고 있죠.